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섬뜩한 깨달음과 마주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 내가 굳게 믿어온 모든 신념, 심지어 나를 움직이는 깊은 욕망들까지도 사실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향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모습 중 얼마만큼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고 있나요? 그리고 얼마만큼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가 써준 각본에 따라 혹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두려움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은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고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누게 될 깨달음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신이론을 넘어 인간의 광활하고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심리학자들과 달리 융은 정신적 건강이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심리적 성장을 개성화의 여정, 즉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결코 묻지 않은 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 혹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서 온다고 믿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불안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떨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삶은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건화됩니다. 이름이 주어지고 정체성이 부여되며 미리 정해진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칭찬받고 무엇이 벌받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우리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순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와 맞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했지만 주변의 못마땅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또는 특정 감정이나 욕망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깊숙이 감춰두는 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가면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고 관계를 맺고 인정을 얻도록 해줍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 페르소나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 유능한 직장인, 상냥한 이웃.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맞는 가면을 능숙하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페르소나라고 믿기 시작하며 그 가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페르소나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림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말하지 못한 욕망,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강점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림자는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거부한 자신의 일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종종 투사의 형태로 무의식적으로 발현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강렬하게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독 화가 나거나 강한 감정적 동요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성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바로 그 특성이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우리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억압하고 무시해온 당신의 일부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온전함을 완성할 잃어버린 조각들이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성장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것들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개인적인 힘과 진정성, 그리고 자유의 심오한 원천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을 빚어온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온 조건화와 두려움의 겹을 벗어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직업, 문화,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자아가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실체의 아주 작은 표면적인 일부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세계, 즉 잊혀진 기억, 억압된 감정, 인정받지 못한 욕망,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광대하고 복잡한 내면의 풍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열쇠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혹시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위대한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 즉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통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자신의 성격적 측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두려움에 도전하며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내면의 갈등과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을 피하나요? 1. 소셜미디어, 오락 등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막는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방해하나요? 이 끊임없는 주의 분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이며 수면 아래에 남아있는 더 깊은 질문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이 숨겨진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안, 자기 파괴, 불만족스러운 관계 또는 길을 잃은 듯한 지속적인 느낌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억압된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종종 가장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쩌면 오래된 상처, 어린 시절의 경험, 자신이 보이지 않거나 가치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자아의 그림자 측면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쿠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의 이 숨겨진 부분들과 마주했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 대한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망설임 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힘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힘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융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상징, 꿈, 그리고 성찰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을 더 깊은 자아로부터 오는 메시지, 우리 정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예술, 글쓰기, 음악과 같은 창의적인 표현을 무의식에 접근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알아차림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반응, 그리고 깊이 간직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면서 다른 것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껴안는 데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둬온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이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온 조건화와 두려움의 겹을 벗어던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당신 자신의 온전함 속으로 들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심오한 것을 탐험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원형입니다.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고대의 패턴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을 찾는 여정이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간단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형성해온 힘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부해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며 그것들을 온전하고 진정한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정 행동, 욕망 또는 두려움에 끌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패턴에 빠지는 것일까요? 칼 융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내면에는 보편적인 패턴, 즉 우리가 종종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심리적 청사진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원형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의 한 차원에 저장된 고대의 집단적 이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 관계,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형성합니다. 역사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그림자 같은 악당, 순수한 아이. 이 인물들은 신화, 종교, 문학, 심지어 우리의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단지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원형들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목적을 갈망하고 더 위대한 무언가에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며 더 높은 버전의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원형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림자와 동반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숨겨온 자아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두려움, 약점, 심지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포함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신화 속에서 영웅은 진정으로 진화하기 전에 종종 괴물, 적 또는 거대한 도전으로 상징되는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의 무언가가 저항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더 위대한 버전의 자신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두려움, 의심 또는 자기 파괴가 당신을 가로막았던 때는 없었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영웅과 그림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림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움으로써 통합할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의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융은 이렇게 물어보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 자기의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 사회적 기대,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내 안에 심어진 것인가? 그것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이러한 깊은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그림자를 두려워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신저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심은 어쩌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탐험이며 용기, 정직, 그리고 깊은 자기 연민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벗고 숨겨진 그림자와 춤을 추며 마침내 우리 영혼의 청사진인 원형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껴안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온전함 속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과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고 용기 있는 여정,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섬뜩한 깨달음과 마주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 내가 굳게 믿어온 모든 신념, 심지어 나를 움직이는 깊은 욕망들까지도 사실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향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모습 중 얼마만큼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고 있나요? 그리고 얼마만큼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가 써준 각본에 따라 혹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두려움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은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고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누게 될 깨달음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신이론을 넘어 인간의 광활하고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심리학자들과 달리 융은 정신적 건강이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심리적 성장을 개성화의 여정, 즉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결코 묻지 않은 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 혹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서 온다고 믿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불안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떨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삶은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건화됩니다. 이름이 주어지고 정체성이 부여되며 미리 정해진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칭찬받고 무엇이 벌받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우리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순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와 맞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했지만 주변의 못마땅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또는 특정 감정이나 욕망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깊숙이 감춰두는 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가면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고 관계를 맺고 인정을 얻도록 해줍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 페르소나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 유능한 직장인, 상냥한 이웃.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맞는 가면을 능숙하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페르소나라고 믿기 시작하며 그 가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페르소나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림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말하지 못한 욕망,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강점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림자는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거부한 자신의 일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종종 투사의 형태로 무의식적으로 발현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강렬하게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독 화가 나거나 강한 감정적 동요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성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바로 그 특성이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우리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억압하고 무시해온 당신의 일부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온전함을 완성할 잃어버린 조각들이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성장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것들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개인적인 힘과 진정성, 그리고 자유의 심오한 원천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을 빚어온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온 조건화와 두려움의 겹을 벗어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직업, 문화,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자아가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실체의 아주 작은 표면적인 일부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세계, 즉 잊혀진 기억, 억압된 감정, 인정받지 못한 욕망,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광대하고 복잡한 내면의 풍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열쇠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혹시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위대한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 즉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통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자신의 성격적 측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두려움에 도전하며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내면의 갈등과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을 피하나요? 1. 소셜미디어, 오락 등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막는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방해하나요? 이 끊임없는 주의 분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이며 수면 아래에 남아있는 더 깊은 질문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이 숨겨진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안, 자기 파괴, 불만족스러운 관계 또는 길을 잃은 듯한 지속적인 느낌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억압된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종종 가장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쩌면 오래된 상처, 어린 시절의 경험, 자신이 보이지 않거나 가치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자아의 그림자 측면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쿠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의 이 숨겨진 부분들과 마주했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 대한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망설임 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힘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힘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융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상징, 꿈, 그리고 성찰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을 더 깊은 자아로부터 오는 메시지, 우리 정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예술, 글쓰기, 음악과 같은 창의적인 표현을 무의식에 접근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알아차림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반응, 그리고 깊이 간직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면서 다른 것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껴안는 데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둬온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이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온 조건화와 두려움의 겹을 벗어던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당신 자신의 온전함 속으로 들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심오한 것을 탐험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원형입니다.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고대의 패턴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을 찾는 여정이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간단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형성해온 힘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부해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며 그것들을 온전하고 진정한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정 행동, 욕망 또는 두려움에 끌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패턴에 빠지는 것일까요? 칼 융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내면에는 보편적인 패턴, 즉 우리가 종종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심리적 청사진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원형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의 한 차원에 저장된 고대의 집단적 이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 관계,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형성합니다. 역사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그림자 같은 악당, 순수한 아이. 이 인물들은 신화, 종교, 문학, 심지어 우리의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단지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원형들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목적을 갈망하고 더 위대한 무언가에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며 더 높은 버전의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원형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림자와 동반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숨겨온 자아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두려움, 약점, 심지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포함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신화 속에서 영웅은 진정으로 진화하기 전에 종종 괴물, 적 또는 거대한 도전으로 상징되는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에 무언가가 저항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더 위대한 버전의 자신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두려움, 의심 또는 자기 파괴가 당신을 가로막았던 때는 없었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영웅과 그림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림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움으로써 통합할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의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융은 이렇게 물어보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 자기의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 사회적 기대,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내 안에 심어진 것인가? 그것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이러한 깊은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그림자를 두려워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신저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심은 어쩌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탐험이며 용기, 정직, 그리고 깊은 자기 연민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벗고 숨겨진 그림자와 춤을 추며 마침내 우리 영혼의 청사진인 원형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껴안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온전함 속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과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고 용기 있는 여정,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섬뜩한 깨달음과 마주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 내가 굳게 믿어온 모든 신념, 심지어 나를 움직이는 깊은 욕망들까지도 사실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향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모습 중 얼마만큼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고 있나요? 그리고 얼마만큼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가 써준 각본에 따라 혹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두려움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은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고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누게 될 깨달음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신이론을 넘어 인간의 광활하고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심리학자들과 달리 융은 정신적 건강이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심리적 성장을 개성화의 여정, 즉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결코 묻지 않은 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 혹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서 온다고 믿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불안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떨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삶은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건화됩니다. 이름이 주어지고 정체성이 부여되며 미리 정해진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칭찬받고 무엇이 벌받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우리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순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와 맞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했지만 주변의 못마땅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또는 특정 감정이나 욕망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깊숙이 감춰두는 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가면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고 관계를 맺고 인정을 얻도록 해줍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 페르소나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 유능한 직장인, 상냥한 이웃.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맞는 가면을 능숙하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페르소나라고 믿기 시작하며 그 가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페르소나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림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말하지 못한 욕망,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강점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림자는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거부한 자신의 일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종종 투사의 형태로 무의식적으로 발현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강렬하게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독 화가 나거나 강한 감정적 동요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성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바로 그 특성이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우리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억압하고 무시해온 당신의 일부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온전함을 완성할 잃어버린 조각들이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성장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것들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개인적인 힘과 진정성, 그리고 자유의 심오한 원천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을 빚어온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온 조건화와 두려움의 겹을 벗어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직업, 문화,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자아가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실체의 아주 작은 표면적인 일부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칼 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세계, 즉 잊혀진 기억, 억압된 감정, 인정받지 못한 욕망,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광대하고 복잡한 내면의 풍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열쇠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혹시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위대한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 즉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통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자신의 성격적 측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두려움에 도전하며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내면의 갈등과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을 피하나요? 1. 소셜미디어, 오락 등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막는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방해하나요? 이 끊임없는 주의 분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이며 수면 아래에 남아있는 더 깊은 질문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이 숨겨진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안, 자기 파괴, 불만족스러운 관계, 또는 길을 잃은 듯한 지속적인 느낌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억압된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종종 가장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